그러면 선생님이 처음에 오늘은 이제 의문의 변동 그리고 품사 기본적인 품사 그냥 단어 소개 부분 정도까지만 진도 나갈 거예요. 자, 의문의 변동에서는 뭐뭐가 있었죠? 크게 네 가지가 있다 그랬지? 요거는 꼭 외워주라 그랬어요. 교체가 있고 두 번째 뭐가 있죠? 요 네 개인 거는 잊지 않으면 되는데 네 개의 순서는 상관없어요. 교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탈락 말하고 싶어. 그럼 탈락 말하면 돼. 탈락, 또 교체, 탈락, 또 첨가, 그리고 또 축약 이렇게 있어요. 요 순서는 상관없다 그랬어. 내가 생각나는데 그 대신 이게 의문의 변동이 몇 개 있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돼. 4개가 있다. 이거는 잊지 말아야 돼. 의문의 변동은 4개가 있다. 그 중에서 교체는 또 총 몇 개가 있다. 교체는 총 몇 개가 있다. 요 표면은 꼭 외워주라 그랬었는데 번호를 붙여서. 자, 첫 번째 음절의 뭐? 끝소리 규칙. 자, 본인이 외운 친구는 내가 외운 거를 말해보면 되고 안 외운 친구는 이걸 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음절의 끝소리 규칙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지? 미음화. 그리고 세 번째는 유음화. 네 번째는 총 몇 가지가 있을까? 총 5가지가 있어요. 유음화, 그 다음에 구개음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뭐? 된소리 되기.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탈락은 자, 우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자음과 모음이 운에 해당된다 그랬죠. 소리의 길이하고 같이 소리의 길이. 근데 소리의 길이는 우리가 문제를 풀어봐서 알겠지만 그 단어가 긴 소리인지 짧은 소리인지를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눈에서 어떤 눈이 긴 소리인가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 자음과 모음에 해당되는 거니까 의문의 변동은 자음이 탈락하고 모음이 탈락하겠지. 그래서 탈락은 자음 탈락이 있어요. 자, 자음 탈락은 총 몇 가지가 있느냐? 이렇게 번호로 넘버링을 세워가지고 번호로 외워두면 좋아요. 의문의 변동은 크게 4가지가 있고 그 4가지 중에서 교체는 5가지가 있다. 그리고 탈락은 자음 탈락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 모음 탈락이 있는데 자음 탈락은 총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자음군 단순화. 자음이니까 자음군 무리들의 단순화가 있고 자, 두 번째 자음군 단순화. 그리고 두 번째 자음 탈락이니까 리을 탈락. 세 번째 희응 탈락이 있어요. 모음 탈락은 2가지가 있어요. 의 탈락이 있고 아어 탈락이 있어요. 의 탈락이 있고 아어 탈락이 있어요. 첨가는 니은 첨가. 고맙게 첨가는 니은 첨가 하나 있어요. 자, 축약은 요 순서가 바뀌면 조금 더 좋겠다. 짧은 거 좀 밑으로 내려주면. 그래서 요거는 축약은 또 뭐가 있냐면 자음이 축약이 되고 모음이 축약이 되겠지. 그래서 자음 축약이 있고 자음 축약이 있고 그 다음에 모음 축약이 있어요. 번호 붙여놔야겠죠. 넘버링. 자음 축약, 두 번째 모음 축약. 자, 자음이 축약된다는 것은 구두, 버서가 예사소리거든요. 희응을 만나서 음절 하나, 음소 하나, 음소 하나죠. 그래서 음소 하나가 그래서 총 2개인데 2개가 합쳐져서 하나로 줄어들어. 그래서 축약이야. 1 더하기 1, 2였는데 1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하나로 줄어들었는 거야. 2개인데 하나로 줄어든 거. 근데 없어진 건 없으니까 탈락이 아니야. 뭐냐면 기억도 있고 희역도 있고 희역은 내 안에 기억이 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크, 트, 프, 츠로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무슨 소리하고 같아? 자음 축약은 거센 소리하고 같더라. 그러면 모음 축약은 뭐가 있어? 단모음 플러스 단모음. 그러니까 아하고 예를 들어서 오가 합쳐졌으니까 와가 되더라. 그래서 모음 축약을 했더니 뭐가 되더라? 이중 모음처럼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거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뭔지는 잊어먹어도 돼. 혹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뭔가를 잊어먹었대. 그럼 다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중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이거야. 비음하는 이거야.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되니까.
근데 뭐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냐면은 음운의 변동은 크게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있고 교체에서는 총 5가지가 있고 탈락에서는 자음 탈락, 모음 탈락이 있고 첨가는 니은 첨가가 있고 축약은 자음 축약, 모음 축약이 있다. 요거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교체에서 보니까 교체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교체에 읽어보면 뭐라고 말되어 있어?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어떻게 되는 현상?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이 교체다 이렇게 돼 있지. 자, 교체 중에서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그래서 오른쪽에 위에를 보면은 XAY 오른쪽 위에 상단을 보면 뿌리 깊은 개념을 보면 XAY가 XBY로 바뀌는 거. 그러니까 A가 B로 뭐가 됐어요? 교체가 되었네요. 이게 교체인 거야. 자, 그러면 그 교체가 바뀌는 게 뭐가 있냐?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에 있는 자음, 즉 받침이에요. 자, 받침 형광펜. 음절의 끝에 있는 자음, 즉 받침이 그냥 받침이 이렇게 외워도 되겠지? 받침이 무엇으로만 되는 현상? 받침이 가느다란 명박이 가느다란 명박이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 그래서 이렇게 7가지로만 발음이 되는 현상이 무슨 현상? 음절의 끝소리 현상. 뭐가? 받침이 7가지로만 되는 거. 예를 들어서 ip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ip은 표준어로서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구별하기 위해서 피읍을 쓸 수 있지만 발음 기호는 이렇게 꼭 표시를 해줘야 돼요. 발음은 ip. 이거를 이제 외국인이 발음하려니까 ip, 달그. 일본 애들이 이렇게 막 달그. 뭐 이렇게 읽는단 말이야. 달그. 근데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얘를 어떻게 읽죠? 얘는 하나가 탈락이 되니까 ip. 그래서 이 피읍이 무엇으로 바뀌죠? 비읍으로 교체가 되죠. 받침이 교체되는 현상. 그래서 ip 이렇게 교체되는 거. 대표음이 무엇으로? 가느다란 명박이로 교체가 되는 거. 근데 여기서는 그냥 요거는 우리가 모국어 화자가 다 할 줄 알아. 신경 써야 될 건 딱 하나인데 격자음. 격자음이 여기에도 속하고 여기에도 속하는데 격자음이 자 방금 달그 같은 경우에는 뭘로 읽니? 달로 읽니? 닭으로 읽니? 닭으로 읽지. 그치?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낙가 할 때 낙 이런 단어는 뭘로 읽어? 얘도 낙으로 읽지.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리을이 없어졌죠. 그래서 리을 탈락이라 그래요. 그러면 리을이 탈락이 됐으니까 자음이 탈락이 된 거지. 그런데 얘는 탈락이 아니고 교체라 그래요. 자, 교체가 됐다는 것은 아까 전에 없어지는 거야, 안 없어지는 거야? 안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 쌍기역이 뭘로 바뀌었다는 거야? 기역으로 교체가 되었다 이 말이지. 그 말은 얘는 2개로 인식한다는 거지. 음운의 개수를. 얘는 뭘로 인식하는 거야? 1개인 거지. 1개였는데 다른 1개로 바뀌었습니다. 1개였는데 다른 1개로 바뀌었습니다. A가 B로 그냥 바뀐 거지. 얘는 2개였는데 A, B였는데 A가 사라지고 B만 남았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하나가 탈락이지.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얘는 2개의 음운이고 얘는 하나야. 그래서 얘는 격자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여기서 격자음 중에서 이렇게 생긴 것들 같은 모양 있지. 얘네들은 뭐 이런 단어는 옛날에 중세국어에 있었으니까 이런 단어는 1개로 생각한 거야. 뗄 수가 있어 없어? 없다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그러면 얘네들은 이 격자음은 예를 들어서 자음군 단어는 리을 미음, 리을 비읍, 리을 시옷, 리을계지? 그치? 그리고 비읍계도 있고 비읍 시읍, 비읍 피읍 이런 게 있잖아. 리을 피읍. 근데 리을 계열이 많아 주로.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인 경우다? 탈락이 되는 경우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교재를 한번 읽어보면
자, 음절의 끝에 있는 자음이 기흥,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음, 이응에 7개로만 발음되는 현상. 유일하게 다른 음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체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이다. 자, 쌍기역이 요거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야겠지? 나머지는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은 굳이 안 외워도 시옷 계열은 뭐라고 하고 있어? 시옷 계열은 이렇게 돼 있고, 시옷 계열은 다 디귿 계열로 바뀌지? 피읍은 비읍으로 바뀌지. 이거는 나머지 알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주의할 건 뭐만 알면 된다? 격자음의 개념만 확실하게 알면 되겠다. 음절의 끝소리 현상에서는 무슨 개념만 좀 잘 알아주라? 격자음의 개념만 잘 알아주라. 부탁할게. 격자음의 개념만 잘 알아줘라. 자, 그 밑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자, 연음 현상, 이 음절에 있는 연음 현상 이런 말이 나왔어요. 자, 교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하면 부가적으로 플러스 뭐? 연음. 자, 근데 연음 규칙이라 그랬어? 현상이라 그랬어? 현상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연음 현상은 교체나 탈락이나 첨가나 축약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뭔가가 교체되지도 않고 탈락되지도 않고 첨가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아. 하지만 음운의 변동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할 때 꼭 좀 요런 경우에는 일어나는 경우라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할 때 그냥 연음 현상을 같이 좀 배워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그냥 연음 현상 이래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외우시면 되는데, 연음 현상은 뭐냐면 여기서도 읽어보면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그러니까 두 단어가 음절과 음절이 만약에 두 개가 붙여졌을 때 일어나는 건데,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어떤 단어, 어떤 음절에다가 플러스 실질 형태소가 올 경우와 음절에,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음절의 끝에 형식 형태소가 오는 경우. 형식 형태소는 단어나 음운의 가장 작은 단위,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 이거는 음운은 소리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 형태소는 뜻을 가진 작은 단위.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꽃이라는 단어가 있어. 꽃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형식 형태소는, 저 선생님 형식 형태소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는 형식 형태소를 내가 지금 요거 말해줄 테니까 요거를 그냥 외워버려. 조사, 어미, 조사나 어미, 그리고 접사. 얘는 무조건 형식 형태소야. 자, 실질 형태소는 뜻을 갖고 있다. 선생님, 뜻을 갖고 있다는 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못 구별하겠어요. 이러면 그냥 내가 이렇게 모국어 하자니까 사전에 명사나 동사나 형사나 이런 걸로 올라가 있는 거. 요거 약간 야매야. 사전에 그냥 뜻으로 올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러면 꽃에다가 얘들아 이가 붙었어. 그러면 이 이가 아닐 수가, 요 이는 사전에 있겠지. 이빨, 치아 뭐 이런 식으로 사전에 있겠지. 걔는 뜻을 갖고 있는 실질 형태소야. 그런데 이 이는 뜻을 갖고 있어 없어? 없어. 조사야. 그러니까 이렇게 뜻이 없으면 발음을 할 때 그냥 치옷이 그냥 넘어가요. 발음하기 편하게 하기 위한 게 연음 현상이야. 그럼 얘를 읽으면 어떻게 읽니? 꽃이 이렇게 읽는다고. 그러면 만약에 을이 붙었으면 꽃을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럼 여기가 탈락이 되거나 축약이 되거나 뭐 없어지거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넘어갔죠. 이걸 연음 현상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꽃에다가 꽃안을 보자. 꽃안이라는 단어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꽃안을 읽어보면 여러분 꽃참 이래요? 안 그러죠? 우리 모국어 하자. 꽃안 어떻게 읽어요? 꽃안. 선생님 방금 읽었지? 꽃안. 꽃단이라고 읽었어. 자, 실질 형태소가 오면은 얘가 먼저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요. 치읓은 발음하면 어떻게 되죠? 치읓은 디귿이 되지. 뭐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소리 제축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비어있는 거야. 초성의 이응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넘어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발음이 되는 거야? 연음이 그 다음에 일어나. 그래서 꼬단. 그러니까 음절의 형식 형태소가 오면 그냥 연음이 일어나고 그냥 연음이 현상 하나가 일어나고 음절의 실절 형태소가 붙은 경우는 이럴 때는 음끝규가 일어나고 음끝 규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 연음이 일어난다. 이렇게 알면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 연음 별표. 밑에 있는 거 연음 별표. 그러면 지금 딱 읽어보면 무릎에 닭가 같은 경우 봐봐. 닭가 쌍기역이 어떻게 됐니? 그냥 넘어갔지. 그리고 높이다 같은 경우는 피읍이 어떻게 됐어? 그냥 넘어갔지. 그러니까 조사나 어미나 접사가 형식 형태에서는 뭐라고? 조사나 어미나 접사다. 자, 실질 형태에서 보면 겉옷 같은 경우는 디귿으로 바뀌었다가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도 해당이 되냐면 오른쪽에 뿌리 깊은 개념에 보시면 받침의 발음 연음 이렇게 돼 있지. 받침의 발음 연음 뿌리 깊은 개념 별표. 받침의 발음 연음. 그런데 거기다 뭐라 나와 있어? 표준 발음법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1학년 때 내신이 제가 첫날에 설명을 드렸어요. 음운이 들어갈 수 있고 음운의 변동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얘 무조건 거의 1학기 때 들어간다 그랬어. 그리고 1학기 때 또 들어가는 게 맞춤법, 표준 발음법 맞춤법. 그러면 요 연음 현상은 뭐에서 좀 자주 나는 거? 발음법 맞춤법에서 자주 나는 거. 음운의 변동에도 나올 수도 있고. 다음 중 음의 변동 현상이 안 일어난 것은 했고 연음 규칙 써놓을 수 있지. 그럼 음의 변동 규칙이 안 일어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개념은 정확하게 아셔야 한다. 됐나요? 자, 그럼 다시 두 번째 개념. 자, 비음화 그랬어요. 선생님이 자음 체계표를 그때 외워라 라고 해서 우리는 진도 나가는 대로 하나씩만 잘 외워두면 되는데 자음 체계표를 외워라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한테 뭐를 외워라 그래? 자음 체계표 비음, 유음 뭐 이런 거 다 외웠지? 자, 비음은 뭐야? 비음은 너, 호, 미, 호에서 난 소리야. 너, 미, 이거였어. 그치? 그러면 비음화가 되었다. 비음으로 변화가 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음이 비음으로 동화, 비슷한 모습으로 동화되었다. 예를 들어서 국물이라는 단어를 발음을 해봤더니 국물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기억이 뭘로 바뀐 거야? 이응으로 교체가 된 거지. 기억이 이응으로 교체가 된 거고 이 이응은 나, 미, 워 둘이 비슷하지. 비음으로 비슷한 거야. 그래서 비음하는 다른 말로 동화되었다 이런 말도요. 같을 동. 그래서 비음하는 자음동화다 이런 말을 해요. 겨울동화가 아니라 여러분들 모르겠구나. 겨울동화, 가을동화. 춘상아 막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러분은 모르죠. 엄마들이 되게 좋아하는 배용준 사막 뭐 일본 애들이 막 엄청나게 막 좋아했던 한류 열풍의 초기의 원시 할아버지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엄마들은 다 알아요. 남자 머리가 막 이렇게 길어. 막 장발이야. 근데 겁나 멋있다고 생각해. 막 목도리 막 이렇게 두껍게 했어. 요즘 막 장발에 목도리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남자 보면 왜 저래? 막 이럴 거 아니야. 그치? 그게 그렇게 멋있었다? 안경 딱 끼고. 그 동화가 아니라 겨울동화가 아니라 자음동화. 자음이 비슷한 모습으로 동화되었다. 그게 바로 뭐다? 비음하다. 유음하는, 그럼 유음하는 뭐야? 얘도 간단하죠? 유음, 리을로, 리을이 아닌 것이 유음인 리을로 동화되었다. 예를 들어서 칼, 날 같은 경우는 발음하면 어떻게 되니? 얘 그대로 발음하려면 좀 힘들어. 칼, 날. 이름 정확하긴 해. 거기 그 칼에 칼, 날 좀 바꿔보고 칼, 나에다가 리을로 가야 되죠. 칼, 날을 바꿔보겠어요. 이러잖아. 그치? 그럼 칼날 바꿔보겠어요?
그치? 그래서 칼날,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앞에 리을 때문에 뒤에가 발음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방향이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거는 유음화인데 앞에서 뒤로 갔다. 그래서 순행동화라 그래. 방향을 보면. 자, 이제 하나 더 추가돼. 유음화도 자음동화인데 거기다가 순행 방향까지 하나 더 있어. 자, 그러면 신라 같은 경우는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신라. 신라의 천년에. 신라 천년. 어렵죠? 실라. 그러면 뒤에 있는 리을 때문에 앞에 있는 니은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죠? 뒤에 있는 리을 때문에 앞에 있는 니은이 바뀌었어요. 거꾸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얘는 방향이 거꾸로 갔지. 그래서 역행동화. 그러면 국물도 한번 확인해 볼까? 국물도 확인해 보면 미음 때문에 앞에 있는 기역이 바뀌었지. 그러니까 비음화 중에서도 얘도 만약에 방향을 물어보면 역행동화. 오케이? 오케이. 얘가 역행동화까지 했어요. 그러면 비음화까지 유음화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비음화 일단 이론 한번 봐볼게요. 받침 뭐가? 기읍, 디귿, 비읍. 받침, 기읍, 디귿, 비읍. 뒤에 오는 비음, 니은, 미음의 영향으로 비음,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발음되는 현상이라고 했어요. 비음화 한눈에 보기 왼쪽에 뿌리 깊은 개념 좀 봐보세요. 비음화, 리음화는 자음동화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기읍, 디귿, 비읍 플러스 니은, 미음은 이응, 니은, 미음. 미음, 이응 플러스 리을은 니은. 기읍, 비읍이 리을을 만나면 니은으로 바뀐다. 요 개념 있죠? 보이십니까? 그거 형광펜으로 칠해놓고. 이 개념은 수능에서는 그냥 이렇게까지 외울 필요 없어요. 수능에서는 그냥 비음화가 되었다.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화가 되었다. 이렇게만 풀면 돼. 수능형 문제는. 근데 내신형 문제는 얘를 구멍을 뚫어 놓을 수 있어. 비음화가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는 조건을 쓰시오 내지는 조건에 해당되는 거를 뭐 밑에다가 기호를 기읍, 디귿, 비읍 이런 식으로 기호를 줘서 맞는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관식 내지는 단답형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고르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앞에 기읍, 디귿, 비읍을 구멍을 뚫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뒤에 이응, 니은, 미음은 솔직히 말해서 맨 마지막에 이게 결과물인 이응, 니은, 미음이나 니은, 니은은 안 쓰겠지. 걔 니은으로 많이 쓸 거니까 그렇게 해도 나올 수도 있고 이거 전체를 다 쓰라고 나올 수도 있어서 자, 내신은 지금은 그러면 개념을 어떻게 하는데 선생님 전 지금부터 완벽하게 다 외울래 해도 되고 표시만 약간 지금은 그냥 비음하는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으로 되는 거다라고 하고 그냥 수능형 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문제 풀면서 익힐래요. 라고 해도 되고 지금부터 외워둘래. 그리고 표시만 해놓고 내신에 혹시 들어갈 때 그때는 꼭 외워야 되니까 그때 외울게요 라고 내가 이거는 내신 때도 외우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 지금 외워도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선택이다. 그렇지만 내신에는 나온다. 자, 먹는다 같은 경우에도 먹는다. 자, 근데 봐봐. 간만 한번 봐보자. 간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당는하고 간만을 볼게요. 당는은 뭐가 일어났어요? 쌍기역이니까 두 개가 하나로 바뀌는 음끝 규가 일어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비음화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법칙은 음운의 변동은 두 개 이상도 함께 일어날 수 있다. 꼭 음운의 변동이 하나만 일어나는 거는 아니다. 이것도 아시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갑만 같은 경우도 갑 보시면 비읍, 시옷이 비읍만 남았지. 이거는 뭐가 일어난 거죠? 자음군 단순화 중에서 자음 탈락이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자음군 단순화. 그 중에서 자음 탈락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 자음군 단순화 밑에다가 탈락. 끝에다가는 뭘 쓰면 좋겠어? 교체 이렇게 쓰면 좋겠죠. 탈락, 교체 이렇게 써놓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일어났다. 그래서 간만이 미음이 간만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음만 다 보시면 되겠고, 자, 받침법, 표준 발음법 보세요. 맨 밑에. 키읔만 보세요. 키읔만. 키읔만도 처음에 윽인 키읔이 뭘로 바뀌었어? 기역으로 바뀌었죠? 끝규가 일어나고 그 기역이 다시 뭘로 바뀐 거야? 이응으로 바뀐 거지. 그러니까 끝규가 일어나고 다시 바뀌었다. 이걸 꼭 아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게 비음하다. 자, 다음 페이지를 넘어보면 유음화. 유음도 아까 선생님 설명을 해줬죠? 성능 같은 경우가 설릉이 되는 거고, 한라산, 한라산이 되는 거고, 자, 오른쪽에 유음화, 한눈에 보기라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이 한눈에 보기도 역시 뭐야? 내신형이다. 이건 내신 기간에 외우자. 표시. 형광펜으로 내신 기간에 펼자. 자, 구개음화하고 된소리 대기가 남았는데, 구개음화하고 된소리 대기하고 잠깐 쉬는 시간 줄게.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 명절이 너무 길었나봐. 다시 공부하려니까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 자, 구개음화는 우리가 자음표에서 기억해봐. 구개음이 어디에 있는 게 구개음이었어? 경국의 딴딴한 위치에서 나는 거, 그치? 지읒하고 치읒이 구개음이지. 유음은 리을이고 비음은 너미워였어. 그러면 구개음화도 당연히 지읒, 치읒으로 변하는 거야. 근데 이게 단순해. 된 소리는 끄, 뜨, 뿌, 쯔, 이렇게 된 소리가 아닌 게 된 소리로 교체되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은 되게 간단해. 그러니까 이거 어렵지가 않아, 교체는. 아까 여는 빼고는. 그러면 구개음화는 언제 일어나는 것이냐? 구개음이 아닌 것이 구개음으로 변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미다지문 있잖아요. 미다지문이 있다. 미다지 이렇게 쓰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발음을 하면 미다지문이라 그런다고. 미다지.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냐? 디귿이 형식 형태소 이를 만나서 접사예요. 형식 형태소 이를 만나서 지읒으로 바뀌었어요. 야,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그랬더니 얘는 어떻게 발음했어요? 같이 이렇게 발음했어요. 그러면 티읕이 형식 형태소 이를 만나서 같이라는 티읕이 이를 만나서 치읒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지읒하고 치읒은 구개음이죠. 그러니까 구개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구개음화. 자, 근데 여기서는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거. 요거 꿀팁. 꿀팁. 아까는 자음이 비슷한 걸로 되는 자음동화지. 근데 얘는 자음하고 모음이 비슷한. 근데 이게 똑같지는 않은데 드 발음 나는 데는 앞인데 확실하게 즈하고 이가 비슷한 데서 발음나. 즈, 이. 즈가 약간 요 중간쯤에 나고 이도 약간 중간쯤에 즈보다 약간 뒤에서 나. 그래서 이 두 개가 비슷한 데서 발음이 된다. 이 두 개가 비슷하게 동화가 된다. 그래서 얘는 자모음 동화라고 해. 아까는 자음 동화였잖아. 그래서 구개음화는 뭐가 일어나는 동화다? 한 가지 더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요거 중요한 개념. 구개음화는 얘네들은 무슨 동화? 자음 동화. 이거는 좀 약간 어려운 개념이야. 이거를 학교에서 얘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 이건 좀 수준 있는 거야. 얘는 무조건 얘기하거든. 자모음 동화는 얘기하는 학교가 있고 안 하는 학교가 있어. 좀 약간 수준이 있어. 자, 그래서 구개음화가 일어나는데, 자, 표준발음법 구개음화 미다지, 딴바지 붙이다가 있지. 그런데 주의 오른쪽에 별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첫 번째, 합성어, 파생어에서는 구개음화가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그냥 니은 첨가만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니은 첨가하고 비음화만 일어나. 혼립을, 예를 들어서 혼립을 한번 봐볼게.
하면 치읓으로 되잖아. 그러면 혼니부를 우리는 어떻게 발음하니? 혼니불로 발음하지. 그러면 이 규칙을 넣으면 원래는 호치불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구개음화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난다는 얘기야. 어떤 경우? 합성어일 때. 두 개가 합쳐졌죠? 합성어일 때 안 일어나고, 그리고 합성어 중에서도 중요한 거. 아까 이거 내가 뭐라고 그랬어? 형식 형태소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거는 이불은 형식 형태소야, 사전에 올라가 있어. 사전에 올라가 있으면 뜻을 갖고 있는 실질 형태소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실질 형태소가 오면은 아까 전에 실질 형태소가 오면 무조건 뭐가 일어난댔어? 먼저 끝규가 일어난댔지. 홑, 이불, 그리고 이렇게 음격규가 일어나고 여기 이것까지 같이 들어가 버리는데, 자, 요거 첨가 얘기해 줄게. 합성어나, 이게 합성어야. 파생어에서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질 때 뒤에가 모음으로 시작하면, 모음으로 시작이 되었을 때, 뒤에가 합성어일 때 뒤에가 모음으로 시작됐지. 모음으로 시작될 때 무엇이 첨가되는 현상? 니은이 생겨나는 거. 첨가되는 현상이 니은 첨가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가 일어나니? 혼립을 그랬던데 여기가 두 개가 합성어인데 여기가 뭘로 일어났어? 모음으로 시작됐지. 왜냐면 이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모음인 거야. 그럼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지는데 모음이 오면 뭐가 생겨난다고? 니은이 들어간다고. 이해되니? 그러면 다시 홑, 니, 불이 되고, 자, 또다시 디귿이 니은을 만나면 또 뭐가 일어나? 비음화가 또 일어나서 최종적으로 뭐가 일어난 거야? 혼리불이 된 거야. 그럼 여기는 음운의 벽치기 뭐뭐뭐뭐가 일어났어. 많이 일어났어. 음굿규 일어났고, 니은 첨가 일어났고, 비음화가 일어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구개음을 지금 들어보니까 어려운 내용 없지. 근데 어려워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잘 알아두면은 남들이, 내가 쉬운 건 남들도 어려워. 근데 내가 어려운 건 남들도 어려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남들이 어려운 걸 내가 맞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오히려 문법은 해놔야 돼. 그리고 나올 부분만 알면 돼. 자, 밭이랑이란 게 있어. 밭이랑 논이랑. 밭이랑 논이랑. 이게 어떨 때는 밭이랑 논이랑 이렇게 발음이 돼. 그럼 얘 뭐가 일어난 거야? 티귿이 이를 만나서 치읓이 됐으니까 뭔 현상이 일어난 거지? 구개음화가 일어난 거지. 그런데 이렇게도 발음이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반니랑 논이랑 이렇게 발음되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얘가 이렇게 발음되고 얘가 이렇게 발음되는 게 아니라 이거 단어 하나, 또 밭이랑 논이랑 단어 하나, 다른 단어야. 그래서 다르게 발음되는 거야. 근데 이건 같이 생각하니까 문제가 어려운데, 자,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랑 논이랑은 너랑 나랑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형식 형태소야. 접속사. 너랑 나랑이니까 형식 형태소가 이라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했지. 그래서 구개음화가 일어난 거야. 얘는 밭과 논, 뭐 이런 거야. 밭과 논, 밭이랑 논이랑. 알겠어? 근데 여기서 밭이랑 논이랑은 여러분이 시골 출신이 아니라서 모르는 거야. 이거 알면 시골 출신이에요. 아니면 상식이 풍부하거나. 자, 밭의 단면이야. 밭을 보면 가운데를 이렇게 두툼하게 놔. 여기다가 채소를 심어요.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다가 물을 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채소 심을 때 약간 두툼하게 해놓고 여기다 약간 두툼하게 해놓고 옆에는 안에는 안 두툼하게 해놓고 사람이 지나다니게 해. 그래서 여기를 고랑이라고 해. 여기를 이랑이라고 해. 이름이야. 명사야. 실질 형태소가 오면 뭐가 일어난다 그랬지? 음격규가 일어나니까 밭이랑이 되는 거고, 뒤에가 밭 하트로 얘가 뜻을 갖고 있고 뜻을 갖고
명사인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오른쪽에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별표. 한 음절 안에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자, 밑에 된소리 대기. 된소리 대기는 예사소리 구두 버서 조가 된소리 끄뜨 뿌스 주로 되는 것이 뭐라고? 된소리 대기다. 자, 그런데 왼쪽에 된소리 대기가 안 되는 경우, 왼쪽에 안 되는 경우, 중요한 거 안 되는 경우 잠깐 퀴즈. 잠자리, 잠자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곤충에 해당되는 잠자리는 된소리 대기가 안 일어나. 발음으로서 구별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잠자리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내가 잠들 때 잠자리를 좀 봐놨어, 입을 펴놨어, 너의 잠자리야 라고 할 때는 뭐가 일어나죠?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된소리 대기는 발음하고 굉장히 많이 연관되어 있어요. 표준 발음법 별표. 된소리 대기는 표준 발음법을 꼭 같이 보셔야 돼요. 된소리 대기는 이거는 선생님이 이 개념을 여러분이 읽고 쉽게 풀 수 있는 거라서 따로 설명 안 하는 거예요. 읽어보시고 문제를 적응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얼핏 배웠던 탈락, 얼핏 배웠던 첨가, 얼핏 배웠던 추격만 남았네요. 잠깐 끊어갈게요. 물 먹고 와요. 집에서 공부하는 친구들.